합성곱 신경망 CNN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합성곱.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했던 내용은 인공신경망에 그 다음에 언니친을 추가한 심층신경망까지 했었죠. 그래서 심층신경망은 모든 데이터와 기울기, 개수 또는 절편이 다 연산에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통 밀집층이라 써요. 밀집층. 모든 입력 데이터가 다 가중치와 절편으로 연결돼서 이진분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확률값을 내고 다중분류일 때는 각 클래스별로 유령별로 확률을 계산하는 게 밀집층 심층신경망이었다면 오늘은 합성곱이란 걸 볼 겁니다. 합성곱. 자, 합성곱은 이름이 CNN이에요. 그 대표적인 이미지 분류에 사용되는 딥러닝의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했던 ANN, DNN까지는 일반적인 형태의 분류에 적합한 알고리즘이고 이미지는 우리가 지금 오늘 할 거 합성곱 CNN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미지 분류에 최적화되어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고리즘 분류 이러면 CNN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딥러닝에서. 그러면 합성곱 CNN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 심층신경망에서는 모든 입력 데이터를 다 연결해가지고 계산을 했었죠. 심층신경망은 그림이 책에 보면 요렇게 다 모든 입력 데이터가 각각의 기울기와 개수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드롭아웃이 있긴 있었어요. 과대적화. 그거는 이제 몇 개씩 빼는데 어쨌든 몇 개씩 빠지는 데이터가 F가 될 때 할 때마다 다 빠지진 않을 거고 어차피 랜덤으로 몇 개씩 섞여서 빠지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밀집층이라 하는데 자 우리가 오늘 할 합성곱은 이 밀집층 DNN에 들어가기 전에 입력 데이터 보통 이미지 분류에 최적화되어 있는 알고리즘이라 했으니까 이미지의 픽셀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할 때 DNN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전처리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 우리가 그림을 보면 이미지 같은 거 그림 보면 이미지가 그림이가 그림이 이미지 같은 게 그림이가 예를 들면 이미지 그림이 있을 때에 일반적으로 이미지의 특성이 완벽하게 두드러지는 이미지 같은 경우, 구분이 명확한 이미지 같은 경우에, 그죠? 그 구분이 명확한 픽셀 값이 있고, 수치 값으로, 그죠? 아니면 별 의미 없는 수치 값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앞에 우리가 DNN에서는 모두 연결해서 다 계산이 활용을 했어요. 어떤 값이든지 어떤 가중치를 두지 않고, 평균적으로 골고루 다 뽑아서 지금 계산이 활용이 했는데 CNN은 그 중에서 이미지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특징에 관련된 픽셀 값을 조금 더 많이 계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많이 계산하고 중요도가 낮은 것들은 조금 계산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중요도가 높다는 말은 색상의 픽셀 값이 높은 거죠. 우리가 255, 255, 0에서 255까지인데 실제로 0에 가까울수록 색상이 작단 말이고, 그죠? 255에 가까울수록 색상값이 크다는 말은 뭔가 이미지가 특성화가 되어 있다 이 말이지. 이미지의 특징이 두드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큰 값들을 위주로 조금 더 계산에 치중하는 방식이 합성곱 CNN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누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앞에 우리가 DNN은 그거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가 다 연산에 사용됐었죠. 그래서 파라미터 개수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784개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 784개가 모두 연산에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 입력층에서 시작할 때 그렇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개수가 많은 데다가 필요 없는 픽셀까지 연산에 사용되다 보니까 뭐가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픽셀하고 안 중요한 픽셀하고 똑같이 연산이 사용되니까 뭐가 특징을 추출하기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CNN은 주요 특징을 추출해서 주요 특징을 하면 일반적으로 픽셀 단위가 픽셀 수치가 높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연산에 많이 활용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합성 곱은 우리가 저기 앞에 DNA는 만약에 입력 데이터가 10개가 있다 치면 우리가 얘를 입력 데이터에 뭐 픽셀이 10개라 치면 연산을 할 때 방정식에 사용되는 가중치와 개수가 그러면 가중치가 기울기가 입력 데이터가 10개면 기울기도 10개 필요하죠. 가중치. 그죠? AX 플러스 BX 플러스 CX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해서 절편 D까지. 그죠? 그러면 절편 한 개에 가중치가 10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나오는 결과값은 1개.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면 그러면 10개가 다 활용이 됩니다. 가중치가 10개 필요하죠? 그렇죠? 가중치 10개의 절편 1개. 이게 1입력 데이터가 10개라고 치면 그러면 합성곡 신경망은 그걸 가중치를 10개로 안 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조금 나눠가지고 계산을 할 겁니다. 나눠서 그러면 예를 들면 합성곡은 이제 데이터가 입력 데이터가 그림처럼 10개라고 치면 요 3개만 계산할 거예요. 처음에는 3개만 계산 3개만 가지고 이제 부분적으로 계산할 겁니다. 그럼 3개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치면 그러면 입력 데이터가 3개면 가중치가 3개죠. 그렇죠? 필요한 가중치가 3개 플러스 절편 1개. 그래서 결과값 1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합성곱은 가중치를 별도로 두고 전체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계산을 한다 이 말이에요. 부분적인데 그럼 요거 3개 계산 먼저 해요. 그럼 기울기 3개 절편 하나. 그렇죠? 그럼 계산을 한번 했어. 그럼 결과값이 1개 나오겠죠? 방정식 결과가 1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얘 첫 번째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는 밑으로 한 칸 이동합니다. 3개씩 이동하면서 계산한단 말이에요. 응? 3개씩. 그러면 잘 보면 첫 번째 데이터인 3은 계산 한 번밖에 참여를 안 합니다. 1은 여기서 한번 참여하고 그렇죠? 두 번째 데이터 1 요거는 첫 번째에 3개 가지고 계산할 때 3 곱하기 A, B 이렇게 할 때 1이 한번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한 칸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3개 또 3개 계산할 때 1이 또 참여를 하네요. 그렇죠? 1이 또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3칸 내려오면 한 칸 더 내려오면 0, 7, 6 얘를 계산에 활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씩 나눠서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한 칸씩 이동해가지고 각각 계산에 참여를 시킬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끄트머리에 있는 거는 계산에 참여를 많이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구석적에 있는 픽셀들은 거의 의미가 없죠. 똥손이면 몰라도. 똥손이면 각도 잘못 잡아고 엉뚱한데 피사체가 모서리에 있는 거 외에는 일반적으로 피사체가 우리가 가운데 여기에 찍죠. 저 모서리 끄트머리는 거의 뭐 의미가 없는 데이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계산을 많이 안 하고 중요 데이터는 이제 계산에 많이 참여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나눠서 그림을 보면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딱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보지만 얘는 조금 떼어서 이미지 자세히 보고 그 다음 한 칸 옆으로 이동해서 이미지 자세히 보고 응?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 이 말은 이제 조금씩 부분적으로 떼가지고 연산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그걸 이제 합성곡 신경망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방정식을 계산한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가중치와 절편이 있겠죠? 여기 이 첫 번째에 3칸 계산할 때 필요한 가중치와 절편. 그죠? 우리가 앞에는 모든 데이터를 한꺼번에 연산에 참여를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각각 이 3개, 지금 만약에 3개씩 계산한다 치면 이 3개의 가중치와 절편으로 묶어진 이 계산에 참여하는 가중치와 절편에 뭐가 그 단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단위. 그걸
합성곡 신경망에서는 이름을 커널이라 합니다. 커널. 이제 이름 단위가 있어요. 가중치가 모아놓은 거. 가중치 모아놓은 거. 그래서 책에는 그걸 이제 도장처럼 도장을 이동하면서 찍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게 커널인데, 이름이 커널이에요. 그 안에 뭐, 3개의 가중치와 절편 1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3칸에 찍고, 그 다음 칸 밑에 1칸 내려와서 또 3칸 찍고, 또 1칸 내려와서 3칸 찍고. 그러면서 해당 가중치와 절편을 가지고 연산을 하는 게 합성곡 신경망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DNA는 처음부터 입력 데이터를 다 계산에 참여하는 거. 얘는 부분적으로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그 대신에 겹쳐지죠. 그렇죠? 겹쳐집니다. 부분인데 겹쳐진다고. 1부터는 겹쳐진다 이 말. 두 번째 칸부터는. 그걸 커널 또는 필터라고 하는데, 그걸 어떤 책에서는 커널, 필터, 뭐 가중치 이걸 다 동일한 용어로 쓰는데, 일반적으로 뭐가 필터는 아까 이 그림에서 보면 도장 이 전체 자체 있죠. 이건 필터라고 부릅니다. 도장 자체는 뭉치는 한 묶음. 가중치 3개와 절편이 이루어진 한 묶음은 필터라고 부르고, 그 안에 있는 가중치 있죠. 지금 가중치가 3개죠. 절편 1개. 그거는 따로따로 되어 있는 그 단위는 일반적으로 커널이라고 불러요. 필터 안에 커널이 지금 3개가 절편까지 포함해서, 근데 절편은 일반적으로 개수에 포함 안 시키고 어쨌든 커널이 모여서 하나의 필터가 됩니다. 그림에서 주면 도장 자체가 된단 말이에요. 필터. 그러면 보통 코드에 가거나 다른 책에 보면 필터가 몇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필터는 커널로 이루어져 있다. 가중치 따로는 커널 또는 가중치라 부르고, 그거 묶은 도장 1개는 필터다. 그게 기본 구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림은 우리가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는 이미지가 흑백 이미지로 치면은 흑백 이미지는 2000 배열이죠? 샘플 1개다. 그럼 이렇게 친다 이 말. 아까는 1차원 배열이었고 지금 2차원 배열 그림으로 치면, 만약에 픽셀 단위가 4 곱하기 4로 이루어진 이미지가 있다. 픽셀이 4 총 16개의 입력 데이터가 있다 치면은, 필터 하나에 이 필터는 커널이 총 9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필터 하나에 커널 가중치가 총 9개래요. 절편은 생략하겠습니다. 무조건 어쨌든 플러스 절편은 상수는 붙는 거니까 디폴트가. 그래서 얘는 필터 하나의 커널이 가중치가 총 9개로 구성되어 있는 CNN 합성곡 구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데이터가 이미지가 4행 4열로 이루어진 흑백 이미지다 이러면 이제 이 필터를 가지고 계산을 하겠죠. 첫 번째는 이 필터 보세요. 33이니까 이 부분을 계산합니다. 그죠? 310, 648, 451 연산 한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3 곱하기 W1, 1 곱하기 W2 그렇죠? 각각의 가중치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번 계산했어. 그러면 한번 계산하면 결과가 1개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한 칸 옆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계산할 때는 한 칸 옆으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한 칸 옆으로. 그럼 또 107, 482, 511 이렇게 계산하겠죠. 연산식, 방정식 결과 하나. 움직이면서 계산할 때마다 하나의 필터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이 하나의 필터는 각각 이 계산에 참여하는 기울기는 절편은 동일해요. 지금 현재는 필터. 그러니까 같은 기울기와 가중치를 가지고 입력 데이터를 전부 다 이동하면서 계산에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심층신경망은 한꺼번에 다 계산에 참여를 하는 건, 얘는 이동하면서 참여를 해요. 그럼 지금은 4개짜리니까 한 칸 더 이동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밑으로.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갔다가
다 끝나면 위에서 밑으로 이동합니다. 계산이 한 칸씩. 기본은 한 칸씩이에요. 하이퍼파라미터 인수를 조정하면 2칸씩도 가능합니다. 이걸 이렇게 한 칸씩 이동하는 걸 영어로는 스트라이트라 해요. 그런데 그게 2개씩도 가능해요. 2개씩 하다 보면 계산에 덜 참여를 하겠죠. 2칸씩 이동하면 얘가 만약에 2칸이면 원래 310이 됐다가 2칸이면 원래 한 칸이면 107이 계산이 되는데 2칸이면 07 만약에 더 있으면 07 그러니까 31이 한 번밖에 계산에 참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계산에 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데이터들이. 그렇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한 칸. 그러면 계산하고 더 이상 계산할 게 없으니까 이동할 위치가 없으니까 아래로 가서 아래에 왼쪽에서 또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또 전체적으로 계산한다. 지금 4개짜리예요. 뭐 입력 데이터 크기가 4 곱하기 4입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입력 데이터를 부분적으로 필터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서 이동하면서 겹쳐서 계산에 참여를 하죠. 3번 맨 왼쪽 모서리에 있는 건 실제로 한 번밖에 계산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렇죠? 1번은 한 번. 1번은 2번이네요. 그쵸? 그런데 가운데 있는 거 보세요. 가운데 있는 5번, 1번은 얘 여기서도 참여하고 여기서도 참여하고 여기서 참여하고 여기서 참여. 좀 더 많이 참여를 해요. 가운데 있는 수치는. 일반적으로 이미지가 모서리 쪽 말고 가운데에 있다고 치기 때문에 계산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난다. 이게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럴 때에 가중치 결과, 가중치 뭐 필터를 가지고 방금 전에 봤던 입력 데이터가 4 곱하기 4죠? 4 곱하기 4예요. 그렇죠? 4 곱하기 4에 3 곱하기 3의 크기에 필터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 결과가 몇 개? 총 1번, 2번, 3번, 4번. 방정식의 결과가 4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얘를 가중치 필터를 가지고 각 입력 데이터를 계산한 결과를 출력 결과를 CNN에서는 이름이 특성 맵입니다. 특성 맵. 맵. 뭔가 모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맵. 그걸 이름이 특성 맵이에요. 필터 뭐 가중치의 모음이다. 그 다음에 특성 맵은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입력 데이터와 해당 필터를 가지고 연산한 결과가 특성 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4 곱하기 4 크기를 커널 뭐 필터의 크기가 3 곱하기 3을 가지고 연산을 했더니 계산한 특성 맵의 크기는 2 곱하기 2의 크기다. 이 말입니다. 출력 결과를 이름을 특성 맵이라고 합니다. 특성 맵, 출력 결과. 그러면 뭐가? 자, 필터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죠. 그 도장 자체, 커널 또는 가중치로 이루어진 도장 자체인데 그럼 이 해당 필터의 크기는 뭐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인수는 크기 조정은 사람이 조정을 합니다. 크기는. 그런데 얘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방금 전에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33 하든지 데이터가 좀 크다. 데이터 픽셀 단위가 크다 이러면 뭐 4455 이런 식으로 뭐가 가로 세로가 동일합니다. 가로 세로가 필터의 크기가 지금 현재 입력 지금 크기가 뭐가 요거는 입력 데이터 크기 필터의 크기도 있죠. 필터 크기도 2차원 배열이에요. 그렇죠? 왜 입력 데이터가 2차원인가? 필터도 2차원 배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입력 데이터는 449 필터의 크기는 33입니다. 결과 특성 맵의 결과는 2이고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는 입력 데이터, 얘는 필터. 필터는 커널로 이루어져 있고 결과 출력 결과는 특성 맵 그거는 22
2차원 배열. 왜 2가 나오는지는 방금 전에 봤었죠. 한 칸씩 이동하고 밑으로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결과가 2가 나서. 선생님 얘를 맨날 계산해야 되나요? 아니요. 계산 안 합니다. 그거 알아서 이게 요거하고 요거의 크기가 동일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볼 거고. 어쨌든 결과가 뭐 계산한 결과 방정식의 합을 출력 합을 특성 맵이라 한다. 용어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동 순서는 아까 봤듯이 2차원 배열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갔다가 다시 위아래 이렇게 이동합니다. 왼쪽 오른쪽 끝까지 가면 다시 맨 처음에서 왼쪽 위에서 또 오른쪽으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래서 특성 맵은 가중치 필터를 이용해서 계산한 방정식 결과를 특성 맵이라 한다. 출력을 특성 맵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구조를 알아야 돼요. 구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자,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필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연산에 한 번은 아니지만 가운데 있는 거는 4번에 참여하게끔 결과를 했어요. 연산을 했다고. 가중치 한 개를 가지고 계산을 했죠. 동일한 가중치 필터 하나를 가지고 한 번만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얘가 해당 입력 데이터를 이동하면서 계산을 했긴 했지만 어쨌든 필터의 종류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한 번씩 훑어가면서 계산에 참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필터의 개수가 한 개는 얘를 훑는단 말이에요. 이동하면서요. 한 칸씩 이동하면서 계산할 때 필터가 하나다 이러면 여기서 계산에 참여해서 이 알고리즘이 이미지를 분류할 때 이 필터가 한 개면 특징, 입력 데이터에 도드라진 특징을 잡아냅니다. 이 데이터 중에서 얘가 연산을 하면서 알고리즘이 이동하면서 학습하다 보면 필터가 한 개야. 가중치 모음이 하나면 얘가 볼 때의 특징을 가지고 올 때 특징이 도드라진 거. 뭐가? 수치값이 명확한 것들만 필터링 해온다 이 말이에요. 한 번만 참여를 하게 되면 필터가 한 개면 연산식을 한 번만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가 정확도 성능 측정이 힘들어집니다. 뭐가 그러면 이미지가 진짜 딱 눈에 띄는 특징이 완전히 도달하지 아니면 색감 자체가 완전히 배경색과 이미지에 들어있는 색상이 완전히 다른 색상들 두드러진 특징들만 얘가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알고리즘이. 그래서 필터를 일반적으로 한 개만 두지 않습니다. 그럼 필터가 여러 개다 이 말이에요. 필터가. 조금 더 정확한 성능 측정을 위해서 필터가 여러 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산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정확도, 액큐러시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 지금 가중치 종류가 한 종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중치 종류가 더 많으면 계산을 여러 번 또 하겠죠.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성능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CNN에서는 필터가 하나밖에 없지는 않아요. 뭐가 이 그림에서처럼 필터가 여러 개다 이 말이에요. 필터가. 도장이 여러 개다 이 말이에요. 도장. 그러면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도장이 여러 개야. 그러면 각각의 똑같이 지금 입력 데이터가 4행 4열의 입력 데이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필터가 한 개가 아니에요. 필터가 총 3개입니다. 그렇죠? 필터가 총 3개. 각각의 필터에 있는 이 가중치들은 각각 다릅니다. 그렇죠? 같은 필터를 가지고 또 계산을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가중치 다르고 두 번째 필터에 있는 가중치 다르고 세 번째 필터에 있는 가중치가 달라요. 달라야 되겠죠? 같으면 의미가 없지. 그럼 이걸 여러 번 계산을 하면 되지. 굳이 다르게 둘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터가 여러 개일 경우는 필터에 들어있는 이 W 가중치가 이 그림이 잘못됐어요. W1이면 얘는 W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 그림은 W1 해서 W9까지 동일한 건데, 안 동일해요. 가중치 안 동일한 말이에요. 뭐가? 얘는 W1이면 얘는 W11, 얘는 W111, 이런 식으로 다 다릅니다. 필터 도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도장 자체가. 도장이 찍힌 모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야지, 연산을 할 때, 이거 결과값 다르고, 얘 결과값 다르고, 얘 결과값 다르고, 거기서 뭔가, 오차를 줄여나가고 특징을 판별을 하겠죠. 알고리즘이. 그래서 필터 개수를 각각 다르게 한다. 필터 개수를 각각 다르게 한다. 필터 개수를 여러 개 하고 그 대신에 필터에 들어가 있는 가중치가 각각 다르다 이 말. 커널이 각각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절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면 뭐가 한 번 할 걸 가중치 값이 각각 다른 걸로 또 연산을 하네요. 그렇죠? 또 연산을 한다. 자, 그러면, 자, 이럴 때에, 그럼 예를 들면, 똑같이 아까처럼, 입력 데이터가 44예요. 그럼 아까 필터 한 개일 때는 특성 맵이 하나 출력이 됐습니다. 그렇죠? 2 곱하기 2. 그렇죠? 얘가,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또 아래 왼쪽, 아래 오른쪽 이렇게 총 4번 결과가 나왔죠. 4개의 결과가 만들어져서 특성 맵 한 개가 2 곱하기 2다 이 말이에요. 필터가 한 개일 때 아까 요 위에 그림, 요 위에 그림. 근데 지금은 필터가 3개죠. 오케이, 3개입니다. 그럼 뭐가 특성 맵도 3개가 나오네요. 근데 뭐가 특성 맵의 결과 방정식의 결과는 2 곱하기 2. 그렇죠? 그러면 특성 맵의 개수는 필터의 개수랑 동일하다. 그렇죠? 필터가 3개면 특성 맵의 개수도 3개. 필터가 10개면 특성 맵의 개수도 10개. 앞에 거 얘는 나중에 입력 데이터랑 똑같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2 곱하기 2는 지금 신경 쓰지 말고 뭐가 뒤에 있는 이 3. 이거는 뭐 2 곱하기 2 2차원 배열이 3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3차원. 지금 전체 얘가 형태가 3차원이죠? 근데 실제로는 얘가 뭐가 그림이 뭐 2차원 배열 2 곱하기 2 2행 2열의 배열이 총 3개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뒤에가 깊이 차원입니다. 그죠? 깊이. 가로 세로 깊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2 곱하기 2의 2차원 배열이 총 3개다. 그렇죠? 그러면 이 3개는 왜 3개 나냐면 필터가 3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3개입니다. 필터가 5개면 얘도 깊이 차원이 5가 된단 말이에요. 2, 2,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수치만 기억을 하십시오. 필터의 개수와 특성 맵의 맨 마지막 깊이 차원은 동일하다. 그렇죠? 동일하죠? 필터가 3개니까 얘도 3개. 필터는 도장입니다. 도장. 필터 안에는 커널 또는 가중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방정식을 계산한 결과 묶음을 특성 맵이라 한다. 필터의 개수만큼 특성 맵도 개수가 형성이 됩니다. 특성 맵의 개수는 필터 개수와 동일한데 그 크기는 계산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알고리즘 알아서 계산해요.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입력 데이터가 44일 때 특성 맵의 크기는 2이고 개수는 3개다. 필터도 3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그러면 자, CNN에서는 이 필터를 설정하는 생성자 함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 이게 어디에 형성이 되냐면 코드에 보면 앞에 우리가 심층신경망은 했었죠. 심층신경망 앞부분 여기까지가 여기가 지금 심층신경망이에요. 코드로 치면 그 앞에 뭐가 CNN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CNN하고 우리가 엊그저께까지 저번 주에까지 했던 심층신경망이 완전히 다른 코드가 아니고 심층신경망 앞부분에
CNN으로 필터란다. 입력 데이터를 걸러준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만 거르겠다. 이 말입니다. 다 안 쓰고. 응?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레이어가 여러 개 쌓인다. 이 말이에요. 그림이 여기 말고 저 뒤에 가면. 맨 마지막쯤에 가면. 이런 형태가 요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했던 게 요게 지금 심층신경망이에요. 심층신경망. 그럼 원래 심층신경망이 28 곱하기 28 하면 여기 입력 데이터가 784개였습니다. 그렇죠? 784개가 중간에 은닉층 뭐 100개로 만들고 그러다가 결과가 총 분류 개수가 10개니까 출력층의 누른 개수가 10개인 소프트 맥스 함수를 이용한 게 이게 저번 시간까지 한 거예요. 그럼 오늘 하는 CNN은 그 앞 단계다 이 말이에요.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뭔가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심층신경망은 28 곱하기 28에서 784개가 들어갈 거 이게 이 앞 단계에서 정리를 해서 중요한 특성만 싹 뽑아내서 입력 데이터 크기를 줄여준다.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들만 입력 데이터로 활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DNN에. 그래서 뭐가? 레이어가 앞에 우리가 심층신경망 할 때도 뭐가? 레이어가 add 레이어 해서 레이어를 하나씩 층을 입력층, 그 다음 은닉층, 출력층 그래서 레이어를 add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거랑 같다 이 말이에요. 그 레이어가 완전 다른 레이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층이 앞에 처리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완전히 다른 코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케라스에 얘는 레이어 패키지에 뭐가 있냐? 컨버전 2D라는 게 있습니다. 2D. 컨버전 2D가 이제 특성 맵을 추출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필터 개수가 첫 번째 인수는 필터 개수입니다. 첫 번째 인수는 필터 개수. 아까 도장 몇 개 내가 만들 것인가? 그 얘기 도장 개수 몇 개로 할 것인가? 그럼 얘도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우리가 설정하는 거예요. 도장 개수. 도장 개수. 기본적으로 도장 개수가 뭐가부터 시작되면 32, 64, 128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도장 개수가. 도장 개수, 필터 개수. 물론 데이터의 어떤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도 한데 처음에 32로 갔다가 그 다음 64로 갔다가 128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특성 맵을 여러 번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닉층 추가하는 것처럼 어쨌든 우선 그 코드 좀 이따 보면 알아요. 필터 개수 그러면 필터 개수는 32, 64, 128 예. 그래주면은 뭐가 필터 개수가 작을 때는 뭐 하겠어요? 필터 개수 작으면 중요한 특성을 잡아내겠지. 그렇게 되죠? 필터 개수가 작으니까 계산 작게 할 때는 도드라진 특성만 잡아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드라진 특성 위주로 잡아낼 거 아니야. 도장이 몇 개 안 될 때는 계산을 작게 하려고. 물론 32가 작은 단위는 아닙니다. 128하고 비교하면. 오케이? 그렇죠? 128은 아주 미세한 모서리까지 이제 내가 다 훑겠다 이 말이에요. 응? 도장이 많으니까 모서리까지 그냥 쏙쏙들이 다 훑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정확하려면 128이 정확하겠죠? 얘 모서리까지 다 그냥 이미지가 뭉뚱겨진 이미지까지도 얘가 다 흡수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가 연산을 많이 하면 가다의 적합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너무 훌륭한 데이터에 치중을 해. 그렇죠? 훌륭한 데이터에 너무 맞게 학습을 했어요. 그거랑 완전 다른 이미지가 오면 못 찾아냅니다. 그렇겠죠? 여기는 진짜 세밀하게 진짜 손톱에 떼도 확인은 했어. 학습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랑 완전히 다른 종류의 다른 모양의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면 예측하기가 힘들겠죠? 너무 훈련에 치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순차 그렇죠. 처음에는 주요 특성만 수집해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에 그러니까 처음에 수집해온 거는 이미지가 있으면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반장님이 그렇게 질문할 것 같아서
예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저께 밤에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필터 개수에 따라서 진짜로 이미지를 갖고 오는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가 예상을 하고 내 예상이 맞았어. 나 그 질문 할 줄 알았어. 나중에 폴링도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만들어 놨어. 그럴 줄 알고. 그래서 그 코드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고, 그래서 제가 필터 개수에 따른 폴링 말고 네, 그럴 줄 알았지. 이건 특성 맵 객체였고 필터 비교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필터도 비교해 놨고 풀링 된 것도 비교를 해 놨거든. 근데 얘만 돌려보죠. 필터 개수가 16, 64, 128일 때에 각각 이미지를 출력해 볼게요. 시각화시켜서. 이거는 이제 안 그래도 질문을 하니까 요거 빨리 돌리기 위해서 콜앱에서 그냥 돌릴게요. 이미지만 확인해 보면 됩니다. 저기 필터 개수별로 이미지를 필터 개수에 따라서 특성 맵을 가지고 오죠. 특성 맵 결과를 시각화시킨 거예요. 시각화. 그래야 알지. 우리가 수치로는 모르니까. 근데 크게 도드라진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도 비교를 해볼 수 있으니까. 돌아갑니다. 코드는 그냥 귀찮아서 챗GPT한테 부탁했어요. 비교하는 코드를. 우리만 사진으로만 확인하면 되니까. 불러오는데 시간 걸리나? 출력 결과, 특성 맵을 받아가지고 출력 결과, 특성 맵을 받아서 원래 이거 우리 어저께 시험 봤을 때 사용했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특징이 안 뚜렷해요. 얘가 내 생각에 두꺼비인가 개구리인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는 모르는데 인공지능은 알아서 판단을 하겠죠. 어차피 이 수치값으로 픽셀 단위 수치값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럼 얘가 원래 원본 이미지예요. 원본 이미지. 그런데 자 피처에서 맵에 필터 개수를 16개 했을 때 작게 했단 말이에요. 필터 개수가 16개일 때 그랬을 때 특성 맵을 다시 이미지화 시킨 거예요. 특성 맵. 아까 이 계산해서 계산해서 출력한 요거 말이야. 특성 맵을 이미지화 시각화시 그 책에도 보면 특성 맵 시각화가 있습니다. 뒤에 가보면 그것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요 특성 맵 요거 각각 시각화 시켰단 말이에요. 연산 결과를 시각화시켰다 이 말입니다. 연산 결과를 원본 이미지랑 비교해보면 되겠죠. 연산 결과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왔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패딩 안 됐어. 패딩되면 이미지가 크기가 더 축소되면 패딩된 결과가 또 다릅니다. 그렇게 할까봐 제가 패딩된 것도 비교한 코드를 어저께 챗GPT한테 만들어 놓으라고 했어요. 오늘 내 예상이 너무 잘 맞아.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챗GPT가 선생님 아주 준비가 철저하시네요. 그 말도 챗GPT가 어저께 했습니다. 제가 각각의 비교 코드를 다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이미지로. 왜냐면 이거 좀 내용 개념이 어려워서. 그럼 얘가 원본이에요. 그럼 첫 번째 필터 도장 개수가 16개일 때의 결과 아까 특성 맵 있죠? 그걸 다시 이미지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전체 내 생각에 청개구리나 뭐 두꺼비 종류인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전체적 색깔 부분이 있죠? 요걸 그러니까 특징이 뚜렷한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보면은 그렇죠? 딱 보면은 얘랑 비슷하죠? 그렇죠? 이거 지금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얘를 색상 차원으로 안 돌렸구나. 얘 가지고 오는 게 그 책에도 비슷한 그림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각화 부분에 가면. 그러면 16개일 때는 얘 가운데에 이 부분 실제로 우리가 봐도 이 부분이 특징이 뚜렷하죠. 이 부분이. 그래서 그 위주로 전체 선 위주로 윤곽선 이런 것들. 얘 윤곽선 위주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필터 개수가 작을 때는. 그래서 윤곽선 위주로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는 64개일 때는, 이제 64개일 때는 얘가 가지고 오는, 아까 여기는 대부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총 얘가 몇 장이에요? 16장인데, 11장이 전체 윤곽선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조금 뭉텅결해졌어요. 얘 뭐 희미하게 안 보이고. 그렇죠? 선이 희미하게 안 보이고, 뭉텅결해져 있다. 이 말이요. 많으면, 필터 개수가 많으면, 부수적인 것도 다 가지고 옵니다. 부수적인 것도. 응? 부수적인 데이터도 다 가지고 온다. 이 말. 이게 원본 자체,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인공지능은 정확하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원본 자체가, 응? 퀄리티가 너무 낮아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성맵 출력한 결과도 판단하기가 힘들지만, 보면은, 얘는 뚜렷한 어떤, 얘 모양, 두꺼비인가 개구리인가 모르겠지만, 얘가 두꺼비인 것 같아요. 색깔이 이런 거 보니까. 청개구리면 초록색이었겠지. 그래서 그런 전체의 이 윤곽을 중심으로 가져왔다면 얘는 이제 주변 이거는 완전 뭉뚱그려져 있죠. 그림이. 그렇죠. 주변에 어떤 중요 특성 아닌 것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 세 번째는 128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얘는 아예 이거 완전히 색깔의 분위기를 보면 얘가 그림이 조금 윤곽이 있는데 갈수록 거의 구분이 없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128개가 많아지면, 필터 개수가 많아지면 주변까지도 다 세세한 거, 응? 세세한 거.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 얼굴로 치면은 필터 개수가 작으면 눈, 코, 입 어디 붙어 있는지를 갖고 온다고. 그렇죠? 사람인 경우는 예를 들어 사람 이미지야. 그러면 필터 개수가 작아. 그럼 중요 부분만 추출한다고. 눈, 코, 입 이런 것들, 귀. 근데 필터 개수가 많아지면서 그래서 이 얼굴 모양이 웃는 얼굴인지, 응? 그런 부수적인 데이터도 흡수를 한다. 이 말이요. 점이 있는가. 응? 그 사람이 다른 특징들도 같이 흡수를 해온다. 세세한 점까지도 흡수해오는 게 필터 개수가 많다. 이 말. 이제 필터 개수가 많으니까 세부적인까지 하나하나 그렇게 가지고 오는 게 합성곱이다. 그 필터 개수를 이용해서 특성맵 결과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참고로 파일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중요한 건 특성맵 하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인수 설명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커널 크기는 특성맵의 크기 말이에요. 보통 33 또는 4455 이렇게 씁니다. 데이터가 크면 아무래도 가중치의 크기, 커널의 개수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얘도 그러면 뭐가? 인수, 하이퍼 파라미터가 될 수가 있겠죠. 커널 크기. 그 다음에 얘도 방정식을 계산하죠. 응? 그렇죠? 원칙적으로 방정식을 계산하겠죠. 가중치를 가지고 필터 안에 있는. 그래서 계산할 때는 뭐가 항상 필요하냐면 활성함수가 필요합니다. 응? 계산 결과 출력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인수는 얘도 마찬가지로 활성함수가 필요하다. 활성함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특성 맵은 했고 커널 크기는 33 이렇게 튜플 형태로 전달해도 되고 그냥 커널 언더바 사이즈 이퀄 3 이렇게 전달하면 됩니다. 얘가 튜플 형태로 전달한다는 말은 커널이 정사각형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겠죠? 근데 그렇게는 대부분 잘 안 씁니다. 다 정사각형으로 33, 44, 55 이러지 뭐 36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튜플로 넘겨주는데 그냥 3 이러면 33이고 4 이러면 445, 5 이러면 559 이렇다 이 얘기입니다. 보면 자동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패딩에서 45분이니까 조금 쉬고 보겠습니다.